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오를까 싶었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간만 미증시가 금리 이슈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2630선까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등 이 주요 종목 대다수가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나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우울한 목요일인데요. 그래도 힘들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제가 어제 진짜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좀 씁쓸하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마감이 됐었던 뭐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트의 위치들, 그다음에 마감이 될 때까지 우리 증시에 좀 불었었던 그런 좀 악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오늘은 증시가 좀 빠질 만한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어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요즘에 뭐 5월 남은 증시는 좀 반등의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증시의 방향과 이제 좀 예측이 좀 맞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뭐 우리가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꿔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개별 종목들의 힘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잘 못 가기 때문에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약간 좀 테마성 종목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증시였긴 했지만 우리 뭐 투자자분들 다 같이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뭐 차트랑 같이 한번 좀 보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하방으로 마이너스 1.56%,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나왔었고, 어제도 뭐 이제 주요 구간들을 기술적인 위치들을 좀 이탈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매도 우위로 좀 바뀌면서 오늘의 좀 낙폭을 키울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코스닥의 지수도 지금은 뭐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제까지의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부근을 종가 관리 없이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코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를 우리가 좀 차트를 좀 뒤집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차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점, 그 다음에 고점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고 해석한 내용들이 되겠죠. 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그림과 액션들이 지금 우리 코스닥 일봉 차트를 뒤집어 놓은 그림 안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뭐 기술적인 흐름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어제 미증시 안에서도 뭐 국채금리 변동성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좀 어조의 뭐 해석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지금 뭐 하락 요인 혹은 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총 상위 랭커 중에 우리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라던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 랭킹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좀 쓰고 내려가고, 오늘도 좀 깎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뭐 좀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좀 뭐 바닥에 대한 인식이 됐든 이런 액션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지수가 좀 올려지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반도체 쪽에서의 좀 강한 반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뒤에 강의를 하면서 요즘 시장에서 어떤 악재들이 좀 나왔길래 이렇게 이제 지수가 힘을 못 쓰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텐데, 뭐 최근에는 뭐 중동발 이스라엘 관련된 뭐 그 지정 리스크라던가, 최근에는 이제 뭐 대북 관련된 좀
그 찌라시가 좀 돌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뭐 삼성전자 안에서도 뭐 잠깐 짧게 지나갈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좀 악재성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만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악재성 내용들은 이렇게 뭐 장기화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기술적인 위치는 오늘 막 이탈이 돼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지수가 내려가는 지금 이 현재 흐름은 좀 순응을 하고 보되 조금만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이용을 하면은 그나마 지금 좋지 않은 시장을 보다 좀 현명하고 유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어려운 부분들, 지수 흐름 자체는 뭐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평소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고 그 대신에 뭐 지수가 하락하는 그다음에 4월달 급락장 안에서도 5월달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어졌었던 급락 안에서도 우리는 또 좋은 결과치를 많이 얻어가기도 했었죠.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좋은 솔루션, 그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저를 믿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또 많은 수익을 또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좋은 강의와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잘 집중하고 따라 주시고 제가 오늘 안내 드리는 내용들 한번 좀 주의 깊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맞아요. 이 거시적인 움직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혁 전문가님의 특징주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특징주 안에서는 저의 추천주,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들을 뭐 AS를 많이 해드리죠. 뭐 그 중에 특징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종목부터 한번 좀 A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 그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좀 아쉽게도 지금은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워낙 좀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저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노란톡 이제 그 대화방이 있죠. 그쪽을 통해서는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과 이런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항상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은 2차 매수까지 우리가 또 이제 항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좀 여유롭게, 그 다음에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좀 낮은 가격을 다시 한번 재차 노리고 시간을 조금만 더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방송 보고 방송으로만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좀 AS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는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전 SMR 관련된 뭐 테마성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SOFC라는 핵심 키워드가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이제 양방향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원하게 적중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원전주들의 또 차익 매물들도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왔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좀 테마의 흐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테마성 종목들이 살짝 좀 빠지는 그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수주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다시금 올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저는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2차 매수를 좀 뒤로 늦추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조건, 가격 조건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일봉 차트 안에서는 뭐 큰 흐름은 없어요. 위쪽으로 이제 즉각 나오는 돌파 시도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점이 깨지지 않은 추이를 뭐 바닥에서 야금야금 우상향, 그 다음에 뭐 매물대 부근에서 뭐 이제 계속해서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음봉 조정이 시장에 따라서 나왔지만 과거에 이제 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갔었던 이런 방향과 반대로 거래량이 뭐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여파는 어느 정도 받았지만 이 종목의 뭐 나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향하는 목표치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시되 최대한 뭐 지금은 아래쪽으로 그 이평선을 한번 뚫고 내려왔으니까
적어도 뭐 14,000원 부근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최대한 좀 눈치를 보면서 2차 매수를 좀 나눠 들어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매수 최초 제시 드린 가격 대비 마이너스로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고 뭐 다음 주 리뷰나 뭐 그 후에 리뷰가 됐을 때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달성이 돼서 좀 자랑스럽게 얘기 드리고 AS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 주기를 한번 아직까지는 뭐 기다려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SOFC 그리고 이 원전주 관련주로 특징주 시간을 채워가는 요즘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떨어지면서 이 종목도 주춤했는데요. 2차 매수를 좀 뒤로 미루면서 반등 노려보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금양 그린파워가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뭐 훨훨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기분을 좀 전환을 시켜서 좀 뽐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우리 상한가스쿨 방송을 통해서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4월 22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 강의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 요거를 골라서 선정을 드렸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뭐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뭐 좀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막 신저가를 쓰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 그다음에 재료가 좀 충분한 이런 종목을 잘 고르다 보니까 다른 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과 좀 역행하면서 오히려 오늘 뭐 급등이 나오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바닥에서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시간이 조금 뭐 한 달 정도가 흐르긴 했지만 차트의 추이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수월한 그림들이 나오고 좀 무난하게 수익이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월 22일이면은 제가 이날 추천을 드리게 된 건데 뭐 그때 이후로 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한 두 자리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상승률이 좀 계속해서 더해져서 꽤나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뭐 40% 가량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흐름 추이를 보면은 자, 수급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개인 위주의 매수세가 아니라 뭐 금융투자, 뭐 기관 쪽에 있는 뭐 금융투자라던가 뭐 투자 신탁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 쪽에서도 좀 묵직한 이런 매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충분히 또 좋은 퍼포먼스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전력주들도 분위기들이 좋았는데 이제 뭐 그쪽 테마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적인 내용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랑 연결고리를 지어서 들어오는 훈풍도 뭐 충분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종목을 제가 4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제시 드렸을 때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분할 매도 뭐 절반 이상은 분할 매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림과 뭐 월봉 차트 안에서도 매물대 돌파, 그다음에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그다음에 위쪽에 남겨놓고 있는 뭐 전고점에 대한 매물이 두텁지 않다라는 부분들, 아까 우리가 체크했었던 뭐 수급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완전 익절을 하기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익절을 하되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까지는 홀딩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 AS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4% 상승하면서 마감한 대주전자재료 들어봤습니다. 12만 1,300원의 장은 마쳤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시해주고 또 설명해주셨던 히든 종목이었죠. 역시나 40%의 견조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성능 개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또 한번 받았고요. 자, 이 종목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되 비중을 줄여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뭐 저랑 같이 하시고 또 노란톡에 같이 들어오셔서 뭐 리드를 좀 받으셨던 분들은 인증을 좀 많이 올려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기도 하죠. 5월 23일 바로 지난주 그러면 이제 뭐 목요일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제시를 드렸었던 그런 이제 히든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전 얘기들을 했었고, TV 방송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이제 G2파워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반응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보다는 조금 좀 수익률이 덜 나와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G2파워라는 기업이 5월 28일 화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장에 뭐 10% 이상 떠서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뭐 목표 수익률은 뭐 충분히 단기간 안에 뭐 잘 달성이 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째 뭐 대략 2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또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쉽게도 뭐 급등 이후에 시장이 어제 막부터 많이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뭐 주가가 다시 좀 회귀를 하긴 했으나 제가 뭐 또 안내해드렸었던 뭐 매도 안내 맞춰서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먼저 공부하고 먼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락장 안에서도 이런 결과치들이 지속적으로 좀 잘 나와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다시 내려왔죠. 근데 저는 이번에 올라갔었던 20%, 25%의 급등이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AS 했던 뭐 금양그린 파워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뭐 SMR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 안에서는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흐름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왔었던 뭐 수주 이슈라던가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업의 뭐 기대치들 그다음에 AI랑 연결지을 수 있는 전력난의 해소책들 이런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재차 상승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충분히 오늘 주가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최초에 제시를 드렸었던 뭐 매수했었던 위치까지 다시 좀 회귀를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와 눈치를 좀 보시면서 가격이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음봉으로 이제 거래량 줄여가면서 바닥 잡는 그림들이 또 다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노려봐도 뭐 충분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함께 수익을 내셨던 분들 아니면 지난번에 좀 놓치셨던 분들은 일단은 지금 이 차트 안에서 대략 뭐 10,000원 부근이 지금 이제 지지 구간과 매물이 쌓여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지 이탈 없이 여기서 이제 횡보를 보여주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관심권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G2파워입니다. 자, 요 종목 어제 급등세를 잠깐 보여서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은 힘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들 그리고 이슈들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지 구간 10,000원대 잡고 다시 한번 노려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또 마찬가지로 저희 또 추천주를 좀 리뷰를 해볼 건데, 박수를 쳐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상한가 스쿨이고 제가 매달 뭐 두세 종목 혹은 뭐 한두 종목씩은 꼭 상한가를 또 적중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운이 좋게도 뭐 행운이 따라주면서도 계속해서 또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상한가에 적중하는 또 그런 기업이 또 그다음에 저희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기전은 제가 4월 29일 날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서전기전을 제가 그 처음에 최초에 제시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뭐 돌려지는 자리에서는 AS를 또 많이 해드리고 제가 직전 방송에서도 AS를 좀 해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재료가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좀 트렌드들이 좀 잘 맞춰졌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 AI로 인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K전력이라고 하죠. K전력주들이 뭐 굉장히 좀 많이 가고 땡땡 전기, 뭐 땡땡 뭐 전자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뭐 그랬었는데 서전기전도 마찬가지로 좀 후속이 될 수 있었을 만한 뭐 그런 이제 그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원전주들이 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전기전은 제가 그 이제 중동에서 그 대통령 방한 이슈에 맞춰서 서전기전은 특급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원전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 다음에 제가 3번이나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그 강조를 해드렸던 만큼 또 좋은 결과치로 나와줘서 참 기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볼까요? 서전기전이 제가 처음에 이제 최초를 그 안내를 드렸었던 위치는 여기에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을 제시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차트의 위치는 항상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된, 그 다음에 과거 주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바닥 돌파주,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와 모멘텀이 더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제시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좀 입증을, 검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 전문가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재료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얻어가시고 배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그 다음에 이 돌파가 나오기 전에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차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액션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AS 구간들, 그 다음에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전고점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후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또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 뭐 지금은 뭐 요런 이제 뭐 복귀 정도만 하면서 요런 위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재료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요렇게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 종목들, 윗꼬리 패턴이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요렇게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고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뭐 지금 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지금 상황 안에서는 뭐 충분히 여유롭게 뭐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욕심을 더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한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란톡 안에서도 고수익으로 이제 인증을 막 해주시는 분들 보고 굉장히 좀 기뻤었던 종목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뭐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와 AS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은 5.41% 상승한 서전기전입니다. 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이 히든 종목이었죠. 무려 71%의 수익률을 자랑을 했고요. 자, 이 종목 전문가님이 계속 AS를 해주고 또 해주면서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한 상태라서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듣고 드디어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제가 엄청 집착을 했었던 반도체 종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집착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우리 뭐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뭐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을 때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셈은 제가 3월 20일 날 그 히든 종목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안 움직여 줬었던 것 같아요. 뭐 대략 뭐 한 달 정도, 뭐 한 달이 조금 안 되게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안에서도 이 종목은 너무 내용이 좋은데 조만간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뜸을 들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시원하게 적중이 잘 됐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좋았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당시부터 계속 시청해 주시고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께도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하고 익절을 한 이후에 4월 달에 또 시장이 급락하고 빠지면서 좀 힘든 시기들을, 그 다음에 조정의 시기들을 좀 다시 거쳤었고, 최근에 다시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 당시엔 뭐 30%였던 수익률을 뭐 최대 뭐 40% 가까운 상승률까지 추가로 이제 좀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리뷰해드리는 종목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같이 많이 매매했었고 제가 집착했었던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또 다시 꺼내 들었죠. 그리고 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지난번에 한창 흥행하고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물론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아서 거래량은 적지만 뭐 음봉으로 되돌리는 구간이 조금 좀 깊긴 했으나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 거래량 다시 터트리고 액션을 보였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셈이라는 기업은 HBM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셈뿐만이 아니라 오늘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 요즘에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둘 또 다시 급등을 보여주고 순환 랠리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약간 좀 초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과거에 반도체 종목들 통해서 좀 엄청나게 많은 또 수익들을 냈었죠.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다시금 증시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셈을 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이 다시 좀 보여지고 있다. 과거에 좀 높게 평가했었던 좋은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또 다시 스물스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트렌드와 이런 흐름을 지금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새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 반도체 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유니셈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에 우리 전문가님 히든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수익률 40%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파티였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때 또 이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입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과 목요일 저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 뭐 AS도 이제 하나씩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지수가 힘들고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 스트레스를 주는 뭐 그런 날은 맞는 것 같지만
뭐 과거에 그다음에 우리가 4월 달에 공부했었던 그다음에 5월 초부터 준비했었던 뭐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충분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화면에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제가 앞서서 AS 해드렸었던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도 제가 타 방송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 안에서 월요일, 목요일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잖아요. 제가 대주전자재료도 그 당시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우주항공 소재 활용 확대 뭐 이런 내용들로 제시를 드렸었고 TV 방송에서 뭐 AS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이제 골라드리고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준비해 가면서 또 좋은 재료가 터지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뭐 오늘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뭐 대주전자재료는 뭐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을 부담 없이 좀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제가 제 방송 이후에 찾아오시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4월 29일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골라드렸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뭐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AS도 해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 종목도 뭐 바로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AS를 해드렸었죠. 5월 20일 날도 AS 해드리고 5월 27일 날도 30% 정도의 수익이 났지만 추가 상승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결국에는 뭐 상한가 종목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요, 시장이 너무 어렵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종목들과 그 다음에 저의 강의, 그 다음에 저의 분석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도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과 좋은 결과치들을 또 꾸준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기분 좋은 상한가가 또 이제 두 개가 됐네요. 서전기전도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월 초에 시든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CG트로닉스도 바닥에서 공략을 했고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상한가를 또 달성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됐죠. 그래서 또 기분 좋았던 뭐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서전기전이라던가 뭐 CG트로닉스 이런 이제 좀 잘 간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도 좀 참 잘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직전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종목은 지금 좀 밀려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빨리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시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한번 잘 따라 주시고 이제 이 종목과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이 뭐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저만 이렇게 수익 자랑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동의하셔서 같이 매매하시고 이런 수익률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 수익률로 실제 수익률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종목을 발굴하고 강의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생기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에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실시간 대응과 리뷰도 해드리고 하니까 여기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저랑 장중에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이사항들이 있으면은 전략들 잡아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유독 잘 올라갔었던 뭐 그런 업종 테마라고 한다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엄청 잘 올라갔죠. 화장품 종목들이 뭐 아직까지 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 중에 아모레G라는 종목이 오늘도 뭐 장중에 7% 상승률이 나왔고 화장품주들이 아직까지도 뭐 죽지 않고 뭐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화장품 종목들이 저는 아직은 더 갈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화장품주들은 제가 뭐 방송을 한 3-4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치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뭐 화장품 종목들, 그다음에 좀 기업 내용이 좋은 화장품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종목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격 매수를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 돌파 관점에서의 그런 좀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표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4월 22일 날 제가 뭐 화장품 강의를 하고 뭐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코리아나도 뭐 30%대, 토니모리 40%대, 아모레퍼시픽도 40% 가까운. 그 다음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던 J2K 바이오는 뭐 사실 이 상한가 스쿨에서 AS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최근에 또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또 100%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 안에서 그나마 좀 덜 올라간 종목들, 그 다음 후속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의 음봉 매수 이쪽을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화장품주들도 엄청 잘 갔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적중했었던 원전주 이쪽도 한번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 좋은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줬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첫 급등 이후에 대부분의 원전주들은 어제, 오늘 차익 물량들을 좀 뱉으면서 다시 좀 대밀리는 경우들이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G2파워를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원전주들은 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화면으로 다시 갈까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면은 급등 이후에 뭐 음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량을 좀 죽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초가로 갭이 떠서 시작이 됐었던 위치가 2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주 쪽을 좀 다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2만 원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부근에서 이 의미 있는 그 가격 공간에서 되밀리지 않고 지켜주고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양봉을 돌리거나 요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전주의 재차 순환매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다시 상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밀려 내려온 중소형 원전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도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2파워의 새로운 기회를 보셔도 뭐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의견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또 2장을 넘겨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조금 다운이 됐죠. 중간에 좀 기침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 종목을 고르는 내용이라던가 오늘 뭐 강의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 온 거는 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뭐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또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이 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은데 우리 시장의 컨디션도 굉장히 좀 차갑죠.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들도 막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틀 만에 코스피 순매도액이 3조 원에 육박을 한다. 그래서 연이은 급락에 뭐 2630포인트대까지 뚝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우리를 오늘 좀 가슴 아프게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앞서서 우리가 시장 봤었던 것처럼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차트를 뒤집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전저점 부근에 이제 또 다시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돌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부담감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좀 보고 갈게요. 그럼 과연 이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을 좀 못 쓰고 밀려 내려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증시가 최근에 좀 격하게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급락에 뭐 너무나도 긴 급락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방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뭐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하락을 견인했었던 이슈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스라엘군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중동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던져졌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던 이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새로운 임시 휴전안을 또 제안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이제 오늘자로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는 4월 달에도 우리 증시를 좀 괴롭혔었고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작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임시 휴전안 제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좀 꺼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중동발 이 지정학 리스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격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거는 좀 임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안 그래도 중동발 리스크로 짜증이 나 있는데 북한에서 막 좀 짜증나는 뉴스들이 좀 있었죠. 제가 엊그제였나요? 그 11시 반쯤에 이제 막 좀 그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에 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삐라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막 전단지들을 풍선에 태워서 막 넘기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미약인 뭐 그 비행 물체라고 해가지고 막 재난 문자가 오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막 쓰레기도 담아서 넘기고 얼마 전에 최근에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탄도미사일 뭐 무더기 발사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해프닝을 가지고 외신에서는 보다 좀 자극적으로 이제 막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또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단발적으로는 한번 좀 흔들 수 있는 요소는 뭐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북한에서 이런 도발이라던가 잦은 도발이라던가 이런 해프닝들은 우리 시장을 한 번은 흔들 수 있으나 길게 가는 요소들이 되지는 못해 왔었죠.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어제는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까? 삼성전자가 이제 뭐 최초로 이제 뭐 파업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막 뉴스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 노조와 그다음에 지금 뉴스 기사로 나왔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현대차와 뭐 이제 뭐 기아차 이쪽에 노조 파업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펀더멘털 변화에는 이렇게 크게 요인을 미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노출이 됐었을 때는 단발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들. 근데 삼성전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짧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기사들도 그렇고 뭐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맞으나 이게 뭐 장기 침체로 증시의 뭐 연속 급락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 어제 이슈였죠.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가 대밀렸었던 내용들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 이제 갖다 맞췄고 어디 쪽에서는 뭐 베이지북 내용이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국채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국채 이제 뭐 그 발행에 대해서 좀 수요가 충족지 않아서 금리가 좀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뭐 달러 그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려고 그 움직이는 그런 신호들이 뭐 이제 달러의 가격을 좀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환율이 이렇게 좀 부담을 주게 되면서 아시아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뭐 환율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막 좀 위협적인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슈 중 안에서 좀 갖다 맞추기식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지표 발표들도 뭐 경기 지표 발표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미증시도 뭐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왔었던 이 뉴스도 그렇게 좀 강도 깊게 해석을 하진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과하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이제 좀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지수가 좀 밀리고 조정이 나오고 오늘 시장을 좀 흔들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매수의 기회로 그다음에 가격을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가격을 좀 낮췄었을 때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즘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고 있고 어떤 트렌드 변화가 나오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4월 달에 화장품주 잘 찍어가지고 바닥에서 잘 골라가지고 좋은 수익들 냈었죠. 그다음에 뭐 전력주 안에서도 또 좋은 기록을 좀 보여줬었고 또 좋은
선취 매수가 잘 되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트렌드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이제 뭐 과거에 뭐 2주 전에 뭐 이제 그 내용들이죠.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쓰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상징적인 종목들의 특별한 이벤트가 나와야 되고 그런 이벤트들이 보여졌었을 때 과거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반응을 그 후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서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AI 반도체 열풍을 지속적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3일째 신고가를 쓰고 있고 애플을 따라잡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물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 위치에서 뭐 이제 음봉도 나올 수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전고점을 다시 뚫고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요 시그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뭐 오늘은 음봉이 나왔지만 어제 시초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래 기사 HBM 완판, SK 해외 생산 검토, 최태원 미국과 일본에서도 생산이 가능한지를 조사를 좀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흐름을 볼게요. 엔비디아가 엄청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랑 비슷하게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뚫으면 SK 하이닉스도 뚫고 가는 경향들을 이제 비슷하게 그림을 보여줬었죠. 왜냐면은 지금 AI 열풍과 광풍이 이어지고 있고 AI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관계로서 주가의 움직임 방향이 뭐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종목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좋은 액션과 신고가 경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AES 해드렸을 때처럼 요런 이제 장비 종목들 안에서 특히나 HBM으로 키워드를 잡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 HBM 관련된 장비 종목들의 반등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이라던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좀 먼저 이끌게 되는 우리 증시 안에서는 보다 좀 상징적인 종목이 있죠.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도 요즘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뉴스를 보면 한미 반도체 HBM 수혜가 지속이 될 것이다. 투자 의견은 매수. 이게 뭐 사실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항상 봐야 돼요. 왜냐면은 한미 반도체가 횡보하면 상한가 나왔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 흐름 이후에는 우리가 같이 매매하고 수익을 냈었을 때, 반도체들로 엄청나게 수익을 쌓아갔었을 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도체로 끌어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항상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자체가 반도체 시장 안에서 새로운 재료주와 순환매를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이런 확신이라던가 자극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 기사 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부담이 됐었던 내용들은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에 통과를 아직은 못했대.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빠르게 뭐 급할 필요 없다. 지금은 뭐 5세대 HBM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HBM으로 따라가려는 삼성전자 안에서는 뭐 기를 쓰고 먼저 발표를 한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다 좀 보완된 성능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계속 노출을 먼저 시키려고 하겠죠. 경쟁 구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디램, SK 하이닉스 다음 기사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한 앞으로 시장 전망들,
반도체 산업 성장세가 하반기에는 더 빨라질 것. 2023년도에는 실적이 주가를 못 따라갔어요. 근데 2024년도 상반기에는 HBM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진했었던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환이 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HBM 시장 안에서 하반기의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그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HBM의 인기가 내년 공급 계획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D램 업황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안에서도 분위기들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되는 거고,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과거에 이런 방식과 이런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그 복기를 해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와 있죠. 이 종목은 4월 18일 날 히든 종목이에요. 유니테스트. 제가 최초에 안내를 드리고 얘도 시간이 좀 끌려서 좀 기다리셨다가 최근에 수익을 같이 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자, 유니테스트, 저가 메리트, 그 다음에 다양한 상승 모멘텀. 저가라는 그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유니테스트가 요즘에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잘 올라갔죠. 급등도 하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니테스트는 검사 장비 업체, 그리고 여기에 나왔었던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특징주 유니테스트, SK 하이닉스, HBM 5세대 공급망의 편입 테스터 하반기 기대, HBM이라는 연결고리, 그 다음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연결고리.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신고가, 한미반도체 신고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HBM 관련된 장비 업종은 급등 랠리. 요 흐름들과 순환매들이 보이시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같이 봤었던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덜 부각된 HBM 관련주로 제가 3월 20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안에서도 HBM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자, 다음 흐름 보면은 유니셈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좋은 결과치를 냈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등 거래량 터뜨리면서 지난번 전고점을 뚫는 시도를 보였어요. HBM 관련된 장비 업체. 화면을 좀 땡겨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유니셈 주가가, 이거는 이제 급등하기 전에 나왔던 그 기사라서 아직은 시무룩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HBM 수요 증가 대응 연구 개발, 얘도 결국엔 HBM 저평가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급등 상한가에 가까운 또 엄청난 또 빠른 짱대 양봉을 좀 만들어 줬었죠. 우리가 다 했었던 종목이고, 과거에 HBM의 후속주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씩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저랑 같이 수익 내셨던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4월 11일 날 제가 히든 종목, 그 다음에 AS를 해드렸었던 워트라는 종목인데, 그 당시에도 빠른 20%대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보호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빨리 팔고 넘기자라고 리드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워트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상한가 터치가 어제 나왔어요. 워트라는 기업이 바닥에서 조용히 이제 기어가고 있다가 상한가 터치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의 지난번 수익을 냈었던 고점을 아직은 넘진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워트의 주가 콧노래, 그리고 HBM 반도체 시장 규모 확대. 결국에는 HBM이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진 않지만 재료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했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뻔하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신고가, 한미반도체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나 장비 기업 안에서. 그리고 그런 종목을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시려면은 이 위에 QR코드가 있죠. 여기로 이제 스마트폰 키셔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또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좋고, 포털 사이트에 초록창이라고 하죠. 거기에 상한가 스쿨이라고 검색하면은 제 무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의 차트예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은 매물대가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과거 사례로 보았었을 때 상한가가 충분히 잘 나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다음 뉴스 재료를 그냥 바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도 HBM 관련된 종목이에요. 화면을 땡긴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SK 하이닉스와도 HBM용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랑도 이제 개발한 기술인데, 이게 기술들이 모두 다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들이다. 근데 주가가 아직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2024년도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HBM의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잠시 후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전기전, 5월 달에는 서전기전으로 상한가를 또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시즈트로닉스라는 종목으로 상한가를 또 안내해 드렸죠. 5월 달에도 상한가가 또 2개가 나왔는데, 저는 6월 달에도 상한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으로 저는 그 상한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도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고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